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새롭게 찾아뵙는 진가뉴스입니다. 앞으로 한 학기에 한 번씩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진가초등학교에 기원 1학년이 입학해서 어느덧 한 학기가 지났습니다. 1학년 첫 학교생활 모습을 김별우 기자가 생생하게 담았습니다. 3월 2일에 처음 초등학생이 된 1학년, 올해는 남자 9명, 여자 8명 총 17명의 학생들이 새로운 진가 식구가 되었습니다. 박경원 선생님과 함께 유치원이 아니라 학교에서 선생님의 말씀을 잘 들으며 친구들과 사이좋게 지내고 있습니다. 초등학생이 되고 나서 제일 기억에 남는 게 무엇인가요? 찐빵 만들기랑 손수건 염색시키는 거. 1학년 한 학기가 지났는데요. 방학이 기대되나요? 네, 뭘 하고 싶은가요? 수영장에 가고 싶습니다. 그럼 정우는 뭘 하고 싶은가요? 닌텐도 게임이요. 1학년 학생들이 순백의 처음 마음을 6학년 졸업할 때까지 간직하기 바랍니다. JBS 뉴스 김별우 기자입니다. 진가초등학교는 책 천권 읽기로 유명하죠. 올해부터는 독서 마라톤이 함께합니다. 이유정 기자가 독서 마라톤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다독을 우선으로 하던 책 천권 읽기. 명예의 전당에 입성한 학생만 해도 13명이 됩니다. 하지만 전학생이나 고학년 학생에겐 천권의 목표는 멀기만 했습니다. 6학년 학생의 말을 들어보시죠. 작년에 전화 왔는데요. 갑자기 천권을 읽으라고 하니 쉽지 않았어요. 이처럼 책 천권 읽기는 책을 원래 좋아하던 학생들 말고는 달성하기 어려웠습니다. 올해 도입된 독서 마라톤은 책 한쪽을 2m로 쳐서 자기 능력에 맞게 마라톤처럼 짧고 긴 여러 코스를 완주하도록 했습니다. 2104 산수유 코스는 5km, 쪽수로 따지자면 2500쪽이고 이것은 300쪽 기준의 책으로 봤을 때 8권만 읽으면 완주 가능할 길이입니다. 장원 복숭아 코스는 쪽수로는 5000쪽, 이것은 책 17권만 읽으면 완주할 수 있습니다. 2000 도자기 코스는 마라톤 절반 코스로 1500쪽 길이며 35권을 읽을 때 완주 가능하며 마지막으로 2000 쌀 코스는 마라톤 풀코스 길이로 책의 쪽수는 21,097쪽이지만 권수로 따지면 70권만 읽으면 달성할 수 있는 길이입니다. 예전의 천권 읽기에 비하면 1년 안에 도달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완주 학생 시상일은 12월 29일 겨울방학식에 있을 예정입니다. JBS 뉴스 이유정입니다. 네, 정말 누구나 1년 안에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좋은 제도네요. 진가 학생들 모두가 독서 마라톤을 완주하여 더 빛났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지난 5월 1일 1학기 진가초 최대 축제인 진가 어울림 한마당이 운동장에서 열렸습니다. 5월의 첫날 모처럼 바람이 안 부는 날씨 속에서 유치원 어린이들을 비롯해 진가초 전교생과 학부모님, 선생님이 함께 땀을 흘렸습니다. 다양한 게임 외에도 특히 이번 진가 어울림 한마당은 처음으로 세 팀이 계주를 띄워서 학생들의 기억에 남을 것 같습니다. 지난 6월 14일, 7월 5일 진가 마켓이 열렸습니다. 학생들은 각자 집에서 가져온 안 쓰는 물건들을 사고 팔아 봄으로써 자원 재활용의 의미를 몸으로 경험했고 내 손으로 돈을 벌어보는 귀중한 시간을 가졌습니다. 수익금의 일부는 도움의 손길이 필요한 아프리카 아이들을 위해 기부하는 뜻깊은 자리가 되기도 했습니다. 미래의 CEO, 미래의 대기업 총수가 될 인재들이 눈에 보이기도 했습니다. 스마트폰 많이 쓰시지요? 매일 쓰는 스마트폰이 진가 어린이들에게 독이 되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박인혜 기자가 자세히 알아봤습니다. 고학년이 될수록 누구나 가지고 있는 스마트폰. 하지만 이용 시간이 많아짐에 따라 방과후 시간이 스마트폰 하는 시간으로만 활용되고 있습니다. 하루에 6시간 정도 핸드폰 하는 것 같아요. 하루에 게임은 4시간 정도 하는 것 같아요. 게임기로요? 아니요, 스마트폰으로요. 진가 어린이들의 스마트폰 이용 시간은 평균 3.2시간. 이 중 고학년만 다시 알아보면 평균 4시간이 넘습니다. TV 보는 시간보다 스마트폰 하는 시간이 많고 가족이나 친구와 보내는 시간보다 혼자 스마트폰에 빠져있는 시간이 많다는 증거입니다. 게임을 하면 시간이 너무 빨리 가는 것 같아요. 이처럼 스마트폰을 즐겨하는 우리 학생들에게 그러면 스마트폰으로 무엇 하는지 물어보았습니다. 응답자의 70% 이상이 주로 게임을 하고 20%는 유튜브를 즐겨보고 나머지는 카톡이나 인터넷 검색용으로 주로 사용한다고 밝혔습니다. 예전에는 컴퓨터 중독이 문제였다면 오늘날 아이들에게는 스마트폰 중독이
문제라고 합니다. 장시간 할 경우 신체적으로 건강에 지장이 될 수도 있고 스마트폰이 필수인 시대. 하지만 스마트폰만 함으로써 우리는 독서 시간은 물론이고 가족과의 소중한 경험이나 대화의 시간도 빼앗기고 있진 않은지 생각해볼 문제입니다. JBS 뉴스 박인혜입니다. 급식을 많이 남기는 학생들, 편식이 심한 학생들, 밥 먹다가 일어나고 뛰어다니는 아이들, 남의 얘기가 아닙니다. 바로 우리 학교입니다. 급식실 현장에서 김다로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밥을 받아오는데 김치나 국이 없는 학생이 보입니다. 어떤 학생은 2번 받을 때 햄 종류만 산둥이처럼 바쁩니다. 밥을 조금 먹는가 싶더니 일어서서 친구와 장난치기 바쁩니다. 밥을 다 먹었다고 나가서 비울 때 보니 식판에는 밥이나 반찬이 꽤 많이 남아 있습니다. 너무 많이 남기시는 거 아니에요? 알레르기가 있는 것도 아니고 소위 맛없는 음식을 받지 않거나 받아도 먹지 않고 버립니다. 학생들이 골고루 먹지 않고 편식하거나 남기는 습관을 들이는 것은 성장에 저해가 됩니다. 키는 크지 않고 체중만 늘어 비만이 되기도 쉽습니다. 점점 고학년이 될수록 비만이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골고루 먹고 음식을 먹을 때에는 감사하는 마음으로 예절 바르게 앉아서 먹도록 합시다. JBS 뉴스 김다루 기자입니다. 팩트체크는 우리가 정확히 몰랐던 사실을 명쾌하게 알려주는 코너입니다. 오늘은 박무현 선생님과 박경은 선생님은 남매인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박무현 선생님은 6학년 선생님이고 박경원 선생님은 1학년 선생님이지요. 많은 학생들이 박경원 선생님과 박무현 선생님이 친남매라고 알고 있는데요. 도대체 왜 이런 소문이 생긴 거죠? 아마도 같은 박씨이고 젊은 선생님이라서 그렇지 않나 생각해 보는데요. 실제로 같은 박씨로만 따진다면 박태식과 박지원은 형제가 아니고 장유진과 정웅진은 남매가 아니듯이 같은 성씨로만 남매임을 판단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리고 박무현 선생님은 창원 박씨, 박경원 선생님은 밀양 박씨입니다. 네, 서로 다른 박씨네요. 그렇다면 사는 곳은 어떤가요? 가족이라면 같이 살지 않나요? 박무현 선생님은 현재 이천에 사시고 박경원 선생님은 차로 50여 분 가는 성남에 사십니다. 가족이라기엔 너무 멀리 떨어져 있죠. 사는 곳뿐만 아니라 생김새도 좀 다른데요? 네, 두 분 다 엄청난 미남 미녀이지만 박무현 선생님은 키는 181, 박경원 선생님은 160으로 큰 차이가 있습니다. 아, 그러면 서로 다른 박씨, 사는 곳, 외모 등 너무나 다른 것이 많네요. 남매가 아닌 거죠? 네, 그렇습니다. 박경원 선생님과 박무현 선생님은 남매가 아닙니다. 몇 년 동안 계속 이어오던 소문이 사실이 아니었던 것이지요. 예, 말씀 감사합니다. 덕분에 학생들이 명쾌하게 사실을 알았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점심시간에 음악이 나오는 것을 들어보았나요? 방송반에서 매일 음악 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월요일은 동요, 화요일은 클래식이나 민요, 수요일은 팝송, 목요일과 금요일은 가요를 선정하여 진과 어린이들의 음악 감상 능력을 업그레이드 시켜주고 있습니다. 신청하실 곡이 있으시면 가까운 방송반 학생에게 곡 제목이 적힌 종이를 보여주세요. 정성과 사연이 담긴 곡일수록 틀어드릴 확률이 높습니다. 스포츠 단신입니다. 3월 22일 부발 운동장에서 열린 2010 꿈나무 육상 대회에서 6학년 유성재 학생이 100m 남자부 우승을 하였습니다. 기록은 13초 86으로 입이 마장초등학교를 누르고 작년에 이어 100m 최강자임을 드러냈습니다. 6학년 100m 남자부 우승을 함으로써 기록상으로 2010 초등학생 중에서 단거리가 가장 빠른 선수로 밝혀졌습니다. 진가초 축구부가 11년 만에 이천연합 동문회장기 축구대회에서 우승했습니다. 지난 4월 25일과 26일 부발 운동장에서 열린 이천연합 동문회장기 초등학교 축구대회에서 시군에 참가한 진가초는 호법초와 나래초, 가산초를 물리치며 무패 우승을 달성했습니다. 대회 최우수 선수로 강희연 학생이, 득점왕엔 이준일 학생이, 최우수 지도자상엔 박무현 선생님이 선정되었습니다. 축구 우승의 주역을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11년 만에 우승인데 우승 소감 부탁드립니다. 11년 만에 우승을 해서 기분이 좋고 뿌듯합니다. 골을 넣을 땐 어떤 느낌이 드나요? 골을 넣었을 때는 계속 넣고 싶었습니다. 학생들이 응원을 많이 갔는데 도움이 되었나요?
도움이 많이 됐습니다. 끝나고 무엇을 먹었나요? 끝나고 치킨과 탕수육과 고기를 먹었습니다. 코치님들에게 배운 것이 도움이 되었죠? 네, 가장 도움 많이 된 것은 드리블과 슈팅인 것 같습니다. 끝으로 내년에도 우승할 수 있도록 후배들에게 한마디 해주시죠. 후배들아, 내년에도 열심히 하고 우승하길 바래. 예,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날씨입니다. 7월에 푹푹 찌는 날씨가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모가문들 예외는 아닌데요. 날씨가 더우면 더울수록 식중독 예방과 손 씻기에 힘써야 할 것 같습니다. 보건선생님의 말씀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손이 많이 가서 만들 수 있는 음식들, 김밥이나 샌드위치, 햄버거 이런 경우는 잘못하면 식중독에 걸릴 수 있고요. 음식이랑 물을 끓여 먹어야 해요. 올바른 손 씻기 방법으로 손 씻기를 하는 것이 식중독을 예방할 수 있는 일입니다. 끝으로 여름방학 안내입니다. 7월 26일부터 8월 22일까지 즐거운 여름방학입니다. 방학 중 영어 캠프는 7월 31일부터 8월 4일까지, 독서 캠프는 8월 7일부터 11일까지 있습니다. 여름방학 기간 동안 주산, 컴퓨터, 락밴드, 창의로봇 등 방과후 수업도 진행됩니다. 학생 여러분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진과 여수는 더 알찬 모습으로 겨울에 뵙겠습니다. 내 피땀 눈물 내 마지막 춤을